여러분 한 주도 아니셨습니까? 목회대 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83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호대상 아동 혹은 보호종료 아동 혹은 자립준비 청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우리가 예전에 고아 이렇게 불렀던 친구들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은 이제 고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 그러면 이제 부모가 다 없는 경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요즘에 타고사라든지 이런 보호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호대상 아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호대상 아동들이 그 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이다 해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는 게 만 18세니까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 보호대상 아동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보호대상 아동은 해마다 약 한 4,000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2017년에 4,125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이 됐고요. 여기 해마다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 4,000명 내외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다가 2021년에는 3,600명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쭉 보면 4,000명 내외 됐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숫자가 2017년에는 12,828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533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전체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좀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호대상 아동들이 그 보호 조치되는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런 시설 입소 63%였고요. 가정보호가 37%. 그래서 시설 입소가 많습니다만 가정보호도 적지 않은 비율로 좀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보호대상 아동 하면 되게 부모가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부모 유무를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부모가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고, 부모가 있다는 비율이 49%, 절반 정도가 부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부모가 죽거나 뭐 행방불명 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시설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그 맡겨지게 된 이유를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그 부모의 폭력, 자녀 폭력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 부모가 학대를 하니까 거기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부모와 아이를 이제 분리시켜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서로 맞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한쪽 부모가 아이를 맡았는데 그 부모가 여러 가지 그 생계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주로 보호대상 아동이다 하는 이제 편견들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을 나와야 됩니다. 시설을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이라는 걸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한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80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 지자체는 뭐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좀 넘게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보호 종료 후에 5년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을 나오고서 아무런 기반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달랑 800만 원을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35만 원씩 월 지출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의 어떤 그 사례를 읽어보면 이 청년이 시설을 나와서 6개월 동안을 노숙을 했답니다.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의 노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원룸을 들어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자립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은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직업을 가지거나 알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월 수입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월 평균 소득을 보면 127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가운데서 또 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큰 수입이 많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전체 평균 좀 떨어져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평균 127만 원은 굉장히 낮은 그런 월 소득 금액이고요. 그럼 월 평균 생활비를 물어봤더니 80만 원입니다. 127만 원 돈을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정말 최소한도의 비용, 정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기 때문에 80만 원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극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채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봤더니요.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 없음이 76%였고요. 있음이 24%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요. 이들이 부채액이 평균 얼마냐 이들이 물어봤더니 평균 한 605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주로 생활비 때문에 부채를 안고 있었고요. 66%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마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자립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진 형편입니다.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11점 척도로 해서 삶의 만족도를 질문했더니요. 평균 5.3점입니다. 11점 척도가 되면 딱 중간이 6점입니다. 근데 지금 평균 5.3점이라는 거는 평균보다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이들은 11점 만점에 6.5점이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1.2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적지 않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이런 생각을 했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 정도는 자살을 한 번씩 생각해 봤다는 거죠.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자살 충동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일반 청년들 19세에서부터 29세 일반 청년들 가운데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비율은 16%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3배가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시설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그에 따라서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정착금 800만 원 그리고 월 35만 원의 수단 가지고는 이들이 힘겨운 삶 속에서 제대로 숨을 돌릴 만한 그런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의무이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가 각자 도생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돌보아주는 이런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뜻이 아닌 타의의 뜻에 의해서 보호 대상된 아동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한
자립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역할들,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나설 때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83호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184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